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 이후의 무장 독립 투쟁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야. 잘 기억이 나길 바래. 일단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표부터 볼게요. 연표. 자, 1910년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한 시점부터 시작을 했어. 1910년대에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살펴볼 때 특히 지금은 국외 지역에 한정해서 보는 거야. 국내에서는 지금 무단 통치가 실시되고 있었어.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서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조선인들에게 지금 공포감을 심어주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국외로 이동을 자꾸 하게 돼.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1910년대 국외의 특징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고 독립투쟁 자체를 국외에서는 준비하는 단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1920년대는 어떠했는가? 이런 준비 단계가 끝났어.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해 넘어가서 독립군의 승리와 실현 그리고 통합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쭉 여기다 간단하게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죠. 1920년에 이 독립군이 큰 승리를 두 개, 대표적인 것을 거두게 되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런데 이 만주 지역에서의 승리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 세력이나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그래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후에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 입어 자유시 참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립군이 사실상 힘을 잃고 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가 세 개의 부로 재정비가 되지. 재정비가 되는 게 참정신이라고 했어.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시련을 입었지만 독립운동 잘 하려면 참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했지.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세 개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삼부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국내외적으로 이제 민족 통합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 3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진다. 그런데 하나로 통합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어. 북만주의 혁신의회와 남만주의 국민부로 통합이 되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이 이 혁신의회가 나중에 군 조직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 독립당 산하의 한국 독립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지청천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부의 산하 조직으로서 지금 조선혁명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양세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휘했다. 이렇게까지 보고 우리가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31년부터 1930년대 이후의 무장독립투쟁과 여러 정당 간의 통합들을 볼 텐데 오늘이 가장 복잡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을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1930년대로 넘어갈게.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 우리 처음부터 봤었던 만주사변이야. 1929년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자, 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일본도 지금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더욱 넓혀야 해. 시장을 더 개척해야 돼.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침략하고 만주 지역을 일본의 세력에 두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킨다. 그래서 1930년대 무장독립투쟁의 특징은 뭐냐면 만주사변 이후에 원래도 일본을 싫어했던 중국이 더더욱 일본이 싫어지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이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 이게 1930년대 초반의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썸네일에 중국이랑 깐부맺고 일본 패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중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 해. 이런 한중 연합작전은 보통 19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나중에 잘 안 되냐면 어쨌거나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도 이제 어디로 가게 된다?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사실 우리 독립군이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통합되었다가 다시 막 나뉘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중국 정부의 감시도 많이 받고요. 물론 지원도 받습니다. 지원도 받지만 감시도 받으면서 그 활동폭이 조금 제한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러 세력들이 통합되는데 결국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 크게 두 갈래로 정리가 돼. 지금 여기 조선의용군은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광복군은 민족주의 계열의 군 조직이다. 특히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광복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임시정부의 군부대다라고 보시면 돼. 됐죠? 큰 흐름? 이제 대표적인 실제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갈게. 자, 요게 지금 1930년대 초반 왼쪽 부분이야. 활동 지역 당연히 어디다?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다. 요게 1930년대 초반이고요. 선생님 분명 1930년대 초반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지금 화면이 넘어가서 또 생각이 안 나지?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의 만주 침략이 있어서 중국도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해졌다고. 그래서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까 대표적인 두 개의 부대 봤었어. 두 개의 부대. 이 두 개의 부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초반엔 이 두 부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 첫 번째, 일단 여기 빨간색은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파란색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빨간색과 파란색의 향연이 벌어지지? 위쪽은 사회주의 세력, 아래쪽은 민족주의 세력이다. 그런데 여기 녹색은 뭘까?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예외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부터 볼게. 첫 번째, 조선혁명당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있습니다. 이거 지휘 아까도 얘기했어. 누가 했다?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지휘했다. 자, 그래서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서 전투를 펼쳤고, 이들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승리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야. 여기서는 대표적인 전투 사례, 전투명이 나오면 이게 조선혁명당 혁명군이구나, 아니면 양세봉 나오면 조선혁명군이구나, 이 정도 알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소홀히 보진 마시고 텍스트는 꾸준히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한국독립당입니다. 자, 이 한국독립당, 휘하의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것은 지청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 역사적 사료에서는 지청천이 아니라 이청천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동일 인물이야. 자, 어쨌거나 이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이라고 하는 부대와 연합을 했고요. 이들이 거둔 대표적인 승리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 이런 게 있어.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런 승리가 있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투 승리한 명칭들 이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틀이 이거고요. 그 외에 다른
봐야 할 것들이 하나 더 있어. 역시나 빨간색이니까 이거 사회주의 계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게 있었어. 딱 봐도 명칭부터 거칠지. 인민, 혁명 이런 거 우리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이 조직은 사실 중국 공산당이 주도가 되어서 이끈 항일 유격 부대야.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부대였는데 이 중에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했었어. 그래서 1933년에 만들어진 동북인민혁명군이 1936년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조직으로 개편되는데 그 안에 한국인들의 조직이었던 조국 광복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리고 이 조국 광복회가 주도가 되어서 일본인 사무소를 습격하고 일본인 거주지를 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면 돼. 지금 언제 보고 있어? 시기적으로 1930년대 초반이고요. 한중 연합작전을 펼치던 시기이다. 활동 지역은 만주였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이 만주 지역을 점령했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투쟁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독립군도 중국 관내 지역,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 기억해야 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활동 지역이 어디다? 중국 관내이다. 지금 이래서 중국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 세력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색은 어떤 계열이라고? 위쪽.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사회주의 계열. 아래쪽은 민족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혁명당, 의열단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까지 대통합을 시도했던 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 단체야. 녹색. 당연히 이거 중요하겠지. 민족 대통합을 이뤄내려고 했던 단체니까 이 조직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요거는 군 조직은 아니야. 정당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한데 모아놓은 단체야. 민족혁명당 기억하시고요. 1935년입니다.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 정당이었다. 그러니까 의의가 있지. 그리고 이 시기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왕위 국가, 황제의 국가는 원치 않습니다. 민주, 공화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수립하자라고 했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세력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 토지국유화라고 하는 것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 시기에는 돈 가진 사람들, 지주들이 땅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 이런 게 과거부터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토지국유화는 많이 등장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 이것만 봐서 이거 무조건 사회주의 계열이다라고 의심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민족혁명당의 특징은 뭐냐면 좌우 사회주의, 민족주의 가리지 않고 최대 규모로 통일 전선을 이루었고 이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혁명당도 사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합쳤다라고 봐도 돼. 그런데 누가 참여하지 않았다? 김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 김구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통일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해체해라라고 요구했거든. 그래서 임시정부의 해체는 안 돼. 김구, 나는 거기 참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김구는 독자적으로 정당을 하나 만들어. 그 정당이 한국국민당입니다.
당연히 민족혁명당 참여 안 했으니까 1935년이 되겠지. 김구가 독자 노선을 취했고 이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이제 1935년 이후에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정리되고 있지? 자, 오른쪽으로 하나하나 넘어갈게. 자,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이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지청천 세력도 합류했습니다. 지청천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조소왕이라는 인물도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다수 들어갔는데 사실 다수는 사회주의 계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점차 사회주의 계열의 정책들이 많아지고 사회주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다 보니 이런 것을 좌파 중심으로 이끌어간다 해서 좌경화라고 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얘기야. 좌경화가 심화되면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이탈합니다. 이때 이탈했던 게 아까 지청천과 조소왕 같은 인물들이야. 자,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꿔. 그래서 다시 빨개졌어. 자,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다시 한번 사회주의 계열의 대통합을 이루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는 또 기억을 해야 돼. 자주 등장하는 단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을 통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부대를 창설했대. 자, 번외로 중국 국민당이라는 게 나오니까 자, 중국도요. 사실은 청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군벌 시대를 거치고 크게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핵심은 국민당 정부인데 공산당 세력이 일부 나뉘어 있었단 말이야. 이 시기의 핵심은 국민당이야. 그런데 또 막상 우리가 해방하고 난 이후에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지금은 공산당이 장악한 중화인민공화국이 됐잖아. 그리고 이 국민당 정부는 나중에 대만으로 넘어가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에는 국민당의 세력이 훨씬 컸다고.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고 그 지원에 힘입어서 부대를 창설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대 이름이 뭔데 이 부대 이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 의용대입니다. 조선 의용대. 1938년에 만들어진 부대야. 그런데 의가 있어.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부대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만들어진 지역도 가끔 물어봐. 한커우라고 하고요. 우한이라고도 합니다. 우한. 이 우한 기억나? 코로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한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군 부대 조직인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진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누가 있다? 김원봉이 있습니다. 김원봉. 자, 그러면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된 민족주의 세력, 김구 세력은 어떠했는가? 지금 한국국민당을 이끌던 김구가 있었고 지금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해서 지청천 조소왕이 다시 합류했어.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을 통합한 단체를 하나 다시 만들게 돼.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야.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다면 지금 민족주의 계열에는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만들어서 민족주의 계열을 통합했던 것이지. 그리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과 그리고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가 다시 한번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중국도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서 일본과 제대로 한판 붙자라는 주의거든. 왜? 19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다가 다시 힘을 합쳐서 일본과 제대로 맞짱 뜨자라는
그런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전달이 되었고, 각각 민족주의의 대장 김구, 사회주의 계열의 대장 김원봉이 통합을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가면 변화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일단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힘을 더욱 실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요. 기존에 김구가 이끌던 한국국민당, 그리고 이건 지청천이 이끌던 한국독립당이야. 그리고 조소왕이 이끌던 조선혁명당을 합당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고요. 이 한국독립당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운영합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한 지역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어. 계속 이동 생활을 하던 임시정부가 충칭 지역에 정착했다. 그치? 그리고 이 충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 조직을 창설하죠. 오케이? 자, 이 충칭 지역의 임시정부는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 이전까지는 임시정부가 지역을 떠돌아다닐 때야. 그럴 때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는 리더가 여러 명이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똘똘 힘을 뭉쳐서 통일된 지도력 하에 나아가려면 대표자 딱 한 명만 두자. 그 대장이 김구였고요. 주석은 김구였고, 그리고 부주석은 누구였냐면 이후에 약간 사회주의의 색채도 있는 인사였던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합류했어. 그래서 부주석은 김규식으로 두었다. 그러나 가장 큰 지도력을 갖는 인물은 김구였던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충칭 임시정부는 정당, 정부, 군대의 체제를 정비했다. 정당은 한국독립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는 한국광복군,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체계화된 임시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임시정부로 독립운동의 역량이 집중된다. 임시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져. 그래서 위에 써있는 이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 세력이 합류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회주의 계열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임시정부에 합류하더라도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지. 그래서 자신이 이끌고 있던 세력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고요. 나중에 김원봉은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 활동합니다. 총사령관은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이 맡아요. 그리고 부사령관을 맡는다. 자, 그러면 김원봉이 떠난 조선의용대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어떻게 됐느냐? 자,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우리 화끈하게 싸우자,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정치 협상이나 하고 말이야, 지금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우리 이동해서 저기 화끈하게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화북 지역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가서 만주와 가까운 지역으로 접근하게 된다. 거기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승리하면서 활약합니다. 그것을 조선의용대 중에 일부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세력이라고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고요. 이들을 나중에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고쳐요. 조선의용군. 자, 그리고 이 세력들을 지휘할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 그 단체가 조선독립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이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조선독립동맹을 이끌었던 리더 김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봉만 3명 나왔어. 양세봉, 김원봉, 김두봉.
잘 기억해놔.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 중국군과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전투 경험을 많이 쌓고요.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북한군에 편입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봤지? 지금 내용 쭉 다 정리를 한 겁니다. 20년대 복습 그리고 30년대까지 정말 이거 약간 자뻑인데 이거 정리 진짜 깔끔하게 된 거예요. 알았지? 1930년대 초반 한중 연합작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기억해야 되고,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면서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은 중국으로 이동해야 했고, 중국에 이동한 이후에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로 크게 나뉘었다. 그리고 이들은 통합하려는 노력하기도 했고요. 이후 다시 분리되기도 했고요. 결국은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군 조직으로 재편된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 과정들 여러 단체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추가로 교과서 잠깐 보기 전에 지금 우리 독립운동 파트에서 봉자 이름 붙은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명 쓰리봉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가장 처음 나왔던 봉이 김원봉이고요. 두 번째 나왔던 봉이 양세봉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나온 봉이 김두봉입니다. 자,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의열단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930년대 독립운동에서는 사실상 사회주의 계열의 대장격이었다. 그래서 민족통합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혁명당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후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물론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전에 군 조직이었던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 라는 것. 자, 양세봉은 아까 1930년대 초반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다. 기억해야겠죠?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실은 전사하세요. 그래서 조선혁명군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마지막 김두봉은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했던 인물이고, 이 조선 독립동맹의 군 조직이 조선의용군이었어. 요게 헷갈리는 파트예요. 조선의용군이냐 조선의용대냐. 김두봉, 김원봉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자료 몇 개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연합작전의 전개 217쪽이고요. 1930년대 초반의 특징적인 모습, 한중연합작전의 전개라고 했습니다. 그 배경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우면서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각각 중국군과 연합해서 항일전쟁을 전개하였다라는 것이고,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한국군과 중국군의 연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다. 국적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눠 맡는다. 중동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전선은 중국이, 동부전선은 한국이 맡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고 있구나.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깐부를 맺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전투. 이거 위치 외워야 돼요?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전투들이 나오면 한국 독립군이구나, 이런 전투 나오면 조선혁명군이구나 정도 그냥 가볍게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키워드는 잘 연결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쭉 넘어가죠. 자, 218쪽에 있는 부분은 당시 독립군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1938년에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였다라는 거 내용 담겨 있고요. 자, 민족혁명당으로 통합운동이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 독립운동사에 이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1930년에 한국 독립당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이 3번 나옵니다. 한국 독립당이 3번 나와.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닌데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1930년에 안창호, 김구, 조소왕 등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청천이 따로 만든 한국 독립당이야. 그래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지. 이게 두 번째 독립당이고요. 세 번째 독립당은 1940년 임시정부를 서포트하는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격인 한국 독립당입니다. 김구가 이끌었고요. 조소왕, 지청천 모두 여기 합류하게 되는 것이지. 헷갈릴까봐 정리했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조선의용대 뭐 있고요. 이런 지도 굳이 다 외울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 1938년 10월에 우한, 코로나의 시발점 우한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선의용대도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충칭 임시정부에 누가 합류했다? 김원봉이 합류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죠. 자,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계속 일본과의 전쟁, 일본과의 투쟁을 벌이면서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돼. 쭉 읽어보면 우리의 조상님들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있긴 했지만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 여기 보시면 이거 임시정부 파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인데 첫 번째 임시정부가 통합되어서 만들어졌던 지역이 상하이야. 1919년이고요. 임시정부가 사실 국민대표회의도 겪고 임시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고요.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가 있은 이후에 임시정부가 더 이상 상하이에 있기 어렵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계속 이동하는 과정을 겪고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다? 충칭 임시정부였다. 이 1940년 충칭 임시정부에서는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했고 그 대장을 김구가 맡았다. 그리고 부주석에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후에 여러 조직을 지금 만들어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죠. 자, 다음 한국 광복군의 활동, 이것도 임시정부 다룰 때 다뤘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일선전 성명서도 한번 보시길 바래. 자,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요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수업 내용은 요렇게 다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강의 영상이 기네요. 약 33분 정도 됩니다. 복습이든 예습이든 하기에는 딱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외울 것도 많은 정신없는 부분입니다. 나름 최대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20년대 복습도 했습니다. 꼭꼭 살펴서 괜히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텍스트를 보시길 바래. 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년대 이후에 민족의 독립운동들, 국내에서 벌어진 민족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